지난달 29일 아베 총리는 G20 오사카 정상선언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본인이 발언한 무역 원칙을 깨는 행위를 하였는데요. 기습적으로 한국에 대해 차별적 무역 규제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세계 핵심 소재를 규제한다는 내용입니다. G20에서 의장국인 일본이 주목을 못 받고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으로 관심을 뺏겨서 내린 조치일까요? 얼마나 심했으면 중국도 아베 총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아베 총리의 일본 내각 지지율이 G20 정상회의 개최라는 대형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G20가 열리기 전 SNS에 엄청나게 홍보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점점 떨어져서 당황한 기색을 보였을 것이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G20 자체가 트럼프에 너무 집중되었고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였기 때문에 의장국인 일본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여당 쪽 언론인데도 불구하고 G20 회의가 트럼프에게 농락당할 수 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G20 도중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휴전을 하면서 1차로 시선을 뺏기고 G20가 끝나고 난 후에는 트럼프가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난다는 뉴스로 또 한 번 관심을 뺏긴 것인데요. 한국 쪽으로 관심이 쏠린 것이 배가 아픈 것이었을까요? 7월 1일 갑자기 한국에게 뜬금없는 무역 규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의 필수 소재로 사용되는 에칭가스와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규제를 4일부터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선 계약 건당 정부의 허가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 기간은 9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표면적으로는 수출 관리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금수 조치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경제산업성에서는 안보상 우방 국가인 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에도 나섰습니다. 백색 국가라는 것에서 한국이 제외될 경우 일본 기업이 반도체 부품 등 안보 관련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세 개 품목을 합하면 작년에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이 4,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세 개 품목은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에서 90%의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수입 대체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특히 해당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중에서도 EUV용 제품을 규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EUV 공정은 반도체 미세 공정을 가능케 하는 차세대 핵심 기술입니다. 일각에선 세계 반도체 업계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해 7나노 제품을 양산한 삼성전자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가 실제로 적용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세계 부품을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에게도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규제 발표 후 주식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는 별로 타격이 없는 듯합니다. 역으로 세계 부품을 수출하고 있는 일본 소재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OLED를 가져다 써야 하는 소니, 도시바 등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여서 일본 정부의 자충수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규제 조치는 G20 의장국 발언과는 정말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심지어 일본 언론들도 비판적인 시각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NHK와 요미우리 등 거의 모든 일본 언론들이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조치라고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언론사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조치라고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만 무관하다는 입장인데요. 사실 이 타이밍에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일본 국내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평소에 강조하는 것이 개헌으로 헌법의 자유대를 명기하고 이를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게 아베의 목표이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로 아베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꼭 큰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한국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면서 지지 세력 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와 관련해 WTO의 규칙에 맞고 자유무역에 관계없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는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앞뒤가 안 맞는 것으로 아베 총리가 스스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 외교적 사안을 경제 보복으로 대응했다는 점과 G20의 자유무역 정신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지어 중국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도 미국한테 배워 무역제재 놀이를 하고 있다면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누가 누구를 평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심하면 중국도 비판하는 상황일까요? 일본의 규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전 협의 없는 일본의 기습적인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반한다는 입장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조치는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 보복 조치로 상식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WTO에 제소한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이전에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해서 WTO에서 패소한 이력이 있습니다. 한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많은 비판 여론이 따르고 있는데요. 참여연 선거에서 이겨보려고 별짓 다 한다. WTO에서 다시 한번 일본이 패소를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 등의 지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치에 따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텐데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